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에 임대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싶은 분인데 청약 통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구해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임대가 아닌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즉, 내 소유의 집을 갖게 되는 그 방법 가지 수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이제 곧 내년쯤에 분양을 하게 될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죠. 그리고 공공 분양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매 제한이 무려 10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될 그런 민간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매 제한이 걸려 있고 여기도 당연히 10년으로 나올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거를 어떻게 웃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히다 보니까 내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운데, 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임대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 같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첨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즉 그런 일반적인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먼저 5년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임대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겠죠.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최소 5년 정도 동안은 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려면은 무조건 통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으로 들어가든 임대로 들어가든 무조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청약 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가 아니라 취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 없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일정 세대수 이상은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지만 이것도 전부 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이기 때문에, 즉 등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아무 때나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오피스텔은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와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라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다른 거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그런 오피스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통 오피스텔 하면 이제 원룸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요즘 이 트렌드 자체가 원룸은 많이 안 찾고 그 다음에 투룸이나 최소 원룸 원거실 이상을 좀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도 좀 그런 거 위주로 빼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뭐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형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딱 요 정도까지만 있었어도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까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괜찮은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지만 단지를 크게 형성하고 있는 데는 가격이 엄청나게 높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우리가 보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그냥 단독 건물로 올라와 있는데 단지를 형성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를 형성한 것 중에서 투룸이나 쓰리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상품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거를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교산 신도시 인근에는 미사 강변도시하고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상당히 괜찮은 단지형 오피스텔이 하나씩 있는데, 위례 신도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례 스타필드 바로 위쪽에 지웰 푸르지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68타입과 74타입 그리고 84타입만 있는 이곳은 원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2015년에 분양한 이곳은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대 중반에서 5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억에서 10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가격이 무려 2배나 오른 건데, 2018년도에 준공했을 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은 프리미엄이 한 2천 정도쯤이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사실상 이 2년 만에 가격이 5억이나 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현재 입주를 한참 하고 있는 미사 강변도시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미사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원룸도 있는데 대부분 72타입하고 84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대수가 무려 2000세대가 넘는 곳인데 심지어 지하철역이랑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다만 이제 지벨 푸르지오에 비해 가지고 뷰가 좀 답답한 게 흠인데 이곳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7년 분양을 한 이곳은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8억 중반에서 5억 정도였었고 현재는 뷰에 따라 가지고 한 7억에서 8억 정도까지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앞선 두 사례 같은 경우를 보셨다시피 이 괜찮은 오피스텔을 잡는 게 아파트를 잡는 거하고 뭐 사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오피스텔을 잡는 거는 어떤 자격 요건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별도의 분양가 제한 같은 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보통 약간 더 위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향후 주택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을 좀 권유해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이제 그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이 없어가지고 84타입이 사실상 아파트 25평형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미사역이 분양을 하던 2018년도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 25평형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했었던 것을 보면은 딱 그만큼 가격을 전부 다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약통장 없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땅입니다. 자,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뭐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뭐 저도 별로 땅에 막 관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땅 얘기를 좀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땅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어려운 땅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땅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신도시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잘 정비가 된 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가주택이라고 불리우는 땅인데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죠. 참고로 이 상가주택용 땅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로 하게 되는데 원래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추첨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뭐 당첨하고 동시에 피가 뭐 몇천이 붙고 1억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공개 입찰로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공개 입찰이라는 얘기는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절대 다수의 평범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일단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조차도 굉장히 애매하죠.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넣으면은 말 그대로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 입찰가에 딱 맞춰가지고 넣자니 당첨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 상가주택용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첨이 되기만 한다면야 여긴 대박인데, 이 땅보다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두 번째 땅인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이곳은 이제 보통 한 3층 정도로 지어지는 그런 일반 주택 용지인데, 여기 이제 상가는 못 들어오고 무조건 주택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원주택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도 되고, 아니면 땅콩 주택을 지어도 되고, 그것도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지어도 돼요. 판교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고급 주택 땅이 바로 이런 땅들이죠. 상가가 안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상가 주택에 비해가지고 가치가 비교적 떨어져가지고 좀 덜 과열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첨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분위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온도 차이는 좀 상당하겠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분위기에서 좀 괜찮은 지역에 이런 땅이 나왔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당첨하고 동시에 처음부터 프리미엄이 붙는 형식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가주택 용지처럼 내가 얼마를 넣어야 될지 그런 고민도 없고, 많이 넣었다 그래가지고 호구가 될 일도 없이 여긴 그냥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추첨이랑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건 아파트가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이 땅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정보에 막 귀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격을 알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위례 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 상가주택용 땅은 한 전용 80평 정도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긴 기간 동안 띄엄띄엄
분양을 해가지고 이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됐다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던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전용 단독 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9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주거 전용 이 단독 주택 용지가 왜 상가주택 용지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했는지는 제가 뭐 자료를 더 깊게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둘 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점이죠. 참고로 이런 토지 분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지고 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흔히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획부동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서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청약통장 없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지도 않는 청약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빠르게 이렇게 가능한 방법으로 노선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첨하고 동시에 막 몇 억씩 프리미엄이 생기는 뭐 그런 차익을 이제 얻게 되는 거겠지만 이거 뭐 당첨이 돼야지 이제 그런 걸 얻는 거고 보통 가망성이 없으신 분들은 추첨을 조금 노리시는데 이 추첨도 경쟁률이 엄청난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한 선택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좀 폭넓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아파트가 전부는 아니다.